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즈멜 디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바와 같이 예전 버전, 즉 프리미어 프로의 예전 버전 레거시 타이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데요. 그걸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의 중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폴더 선택해 주시고 프로젝트 열어주시고, 그리고 파일에 뉴 시퀀스, 자, 시퀀스 있죠? 제가 설정해 놓은 기본 시퀀스 해놓을게요. 이전 시간에 이거 설정 적어 놓았던 거 그대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레거시 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 레거시 타이틀 이걸 눌러주시고요. 이 창이 뜨셨다면 타이틀에 타이틀명을 적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오케이. 자, 레거시 타이틀 이렇게 하시면 이 타이틀 화면이 떴죠? 자, 이 화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은 선택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택 툴이나 기본 텍스트나 이런 우리 툴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얼라인은 정렬이겠죠? 이거 역시 정렬입니다. 여기 현재 화면의 센터에 맞춰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두세 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것인지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 부분이 화면이고 상단 부분의 이 부분은 기본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굳이 선택 빠르게 이거는 많이 사용한 녀석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레거시 타이틀 프로퍼티스, 즉 텍스트의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설정을 바꿔주실 수 있고, 하단에 레거시 타이틀 스타일이라고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만들었던 스타일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자, 이렇게 이 녀석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텍스트를 적어줄게요. 레거시 타이틀 적용 사례. 자,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에 이 녀석 선택을 해주시고요. 단축키는 V인데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도 되고, 얼라인을 여기 왼쪽 아래 센터 이거 있죠? 센터 맞춰주셔도 됩니다. 우측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 에센셔널 그래픽에서 썼던 것보다 훨씬 디테일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이 녀석을 폰트 스타일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즐겨찾기가 없습니다. 예전 버전은 즐겨찾기가 없기 때문에 즐겨찾기가 없죠? 자, 그러면 얘를 한글로 써주면은 이게 검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야 되죠. 이전에 썼던 배달의 민족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폰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화면이 잘 보이게 이렇게 외곽을 잡고 움직여 볼게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얘 잡고 클릭을 하시고 오파시티, 투명도, X 포지션, Y 포지션, 이거는 위치 값이겠죠. 자, 이거는 가로 세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폰트 사이즈, 여기서 폰트 사이즈 설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에스펙트는 이거는 자, 이렇게, 이거 역시 장평을 의미하는데 여기 위에 이 녀석은 이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건 폰트 자체의 설정을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얘를 하나 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이렇게 적어주었고 얘를 같이 선택을 했을 때 폰트 사이즈를 80 이렇게 하면 같이 움직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폰트가 아닌 이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얘 삭제, 얘 다시 클릭해서 에스펙트, 그리고 리딩은 얘는 행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간이죠. 그리고 커닝은 자간입니다. 트래킹은 이거는 뭐 굳이 안 건드셔도 돼요. 아직은 이건 뭐 따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넘어가시고요. 얘는 우리 배웠죠? 이전 시간에 배웠죠? 위에 아래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위첨자 아래 첨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슬란트는 이렇게 기울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스몰캡은 이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즉 알파벳에서만 사용되는, 영문에서만 사용되는 녀석입니다. 언더라인은 아래 이렇게 줄을 그어주는 거겠죠? 자, 얘를 다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필요 없는 거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얘 위치를 다시 또 화면에 정중앙에 맞춰줄 거고, 폰트 사이즈 잘 보이게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왼쪽 우측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러는지 아시죠? 자, 가운데 정렬, 좌정렬, 우정렬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이 녀석이 가운데 정렬 이걸 맞춰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화면 중앙에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중앙에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제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디스톨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굳이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 폰트의 X축, Y축 이렇게 보이시나요? 위아래쪽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녀석일까요? 뭐 필요에 따라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필입니다. 색을 칠하고 안 칠하고인데 체크가 되어 있고
필의 컬러를 여기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투명도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측에 필 타입을 보시면 솔리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픽, 여기 에센셔널 그래픽에는 없는 기능이죠. 자, 이걸 어느 때 사용하냐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솔리드는 이렇게 한 가지 색상만 적용하는 거고,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눌러주시면 얘는 두 가지 컬러로 그라데이션, 폰트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쵸? 자, 이렇게 폰트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이 부분을 잡고 움직이시면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은 하단에 설명을 보시면 컬러 스텝 오파시티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 보이시나요? 솔리드로 가볼까요? 솔리드에서는 안 나오죠? 여기 보시면 다시 그라디언트에서 얘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의 클릭한 녀석의 투명도를 적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 하셔서 컬러를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앵글은 컬러에 적용되는 각도를 의미해요.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움직인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컬러를 확연하게 다른 컬러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막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막이죠? 폰트를 이렇게 좀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할수록 이 경계가 이런 식으로 뚜렷해집니다. 즉 우리 많이 보는 거죠? 자막 많이 보는 사례입니다. 앵글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단절된 느낌, 이렇게 포인트로서 이렇게 포인트 넣어주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컬러를 화이트로 해볼게요. 이런 식의 폰트 많이 보셨죠? 네,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리핏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굳이 이거는 샤프는 깨지게 만드는 거고 텍스처인데 굳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신다면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처 클릭을 하셔서 이 녀석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안에 이미지를 적용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구글 가셔서 텍스처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미지 아무거나 얘 잡고 바탕화면을 그냥 끌어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거 여기에 이렇게 방금 열었던 데에 넣어볼게요. 뭐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경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경로를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찾아가셔도 되고요. 얘를 클릭을 하셔서 더블 클릭. 그러면 자, 텍스트에 이 텍스처가 이 질감이 적용이 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텍스처 적용을 하고 나면은 아래 하나씩 눌러보세요. 여기에 스케일링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텍스처는 저는 적용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렇게 스트로크인데요. 폰트에 스트로크를 넣어줄 건데 이너 스트로크는 폰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폰트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스트로크는 이렇게 하고 저는 아웃 스트로크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얘를 add 눌러주시고 아웃 스트로크에서 엣지 타입, 뎁스 타입, 드롭 페이스 타입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엣지 타입만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 사이즈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색깔을 바꿔볼까요?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컬러에서 컬러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샤프니나 텍스처는 앞에 이 기본 컬러에 텍스처 적용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 있고 이거 역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적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레드 컬러를 이렇게 해볼까요? 응용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느낌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델리트 스트로크 삭제하고 다음으로는 이 섀도우 부분인데 그림자 부분이에요. 이전 편에서 에센셔널 그래픽에 있었던 그 섀도우하고 동일합니다. 얘를 레드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파시티가 투명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100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앵글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텐스 이렇게 움직이셔서 위치 약간 이 튀어나온 강도 조절할 수 있고 스프레드 얘를 0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느낌이 되었죠? 그쵸? 여러분 어때요?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나왔죠?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위쪽으로 해준다. 이렇게 위치감만 살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와요. 많이 보신 느낌이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백그라운드 이렇게 완전 그냥 백그라운드 이렇게 적용했을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는 많이 사용하는데요. 굳이 사용할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폰트를 만드셨으면 이제 여기 아래 스타일에 여기 이 패널 쪽에서 우클릭
뉴 스타일 있죠? 뉴 스타일 하셔서 이렇게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폰트를 잡고 여기 스타일 적용된 거를 클릭하시면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마스터 스타일이라는 거 보셨죠? 마스터 폰트. 자, 그거랑 동일합니다. 폰트를 기존에 내가 작업했었던 그러한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죠?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우클릭하셔서 델리트 스타일. 자,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줄 수 있어요. 얘를 잡고 설정을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얘 다시 클릭하면 이 설정으로 바뀝니다. 즉 얘를 잡고 이 설정을 바꾸셨다면은 그러면 새로이 다시 또 스타일을 또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화면에 왼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폰트가 적용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죠, New Title Based on Current Title이라고. 이걸 눌러주시면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됐을 때 여기에 이제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른 새로운 추가된 폰트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어때요? 화면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게 나오죠. 자, 근데 얘는 마스터 스타일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자, 타임라인에 이 녀석 잡고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또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전 거와 다른 개념은 뭐냐면, 얘는 C 하셔서 자르신 다음 여기 옆에 가셔서 얘를 만약에 내가 내용을 바꿔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과 다른 게, 이 그래픽 에센셔널과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같은 이 타이틀 속에서는 똑같은 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하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클릭을 하셔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방법, 아니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얘를 잡고 Alt 누르고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한 개를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작업하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얘 역시 클릭을 하셔서 키프레임 작업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타나기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시간 자막 설명은 레거시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막에 사운드를 입히는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사운드 입히는 작업은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이건 프리미어죠. 프리미어에서 사운드를 가져오셔가지고 효과음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넣는 방법을 흔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효과음을 이 자막 자체에 적용시키는, 그래서 매번 효과음을 가져올 필요 없이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프리미어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데, 프리미어와 이 에센셔널 그래픽이 연동되어 있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제가 하는 내용만 갖고 진행할 예정이니 편하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오늘 레거시 타이틀 적용 사례 이렇게 응용해서 만드는 사례를 해보았고요. 상황 자막이나 효과 자막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 안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클릭하셔서, 여기 이거 있죠?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는 건 여기 타이틀, 여기 위치가 타임라인이 여기가 아니라서 그렇죠. 자,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갑자기 뚱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서 이렇게 쑥 나오거나, 아니면 푹 나오거나, 이런 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키프레임 작업하는 거를 좀 더 심화 과정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때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아주 멋지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문의 역시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은 멋지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운드가 나오는, 사운드가 입혀져 있는 그러한 텍스트 만들기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